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감정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자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감각의 힘을 받은 감정이 주가 되지만 사고도 나이에 맞게 열심히 성장합니다. 1학년 어린이의 사고는 앞서 말씀드린 기억력과 상상력입니다. 기억력이 자라며 학습이 가능해지고 입학을 하지만 기억력이 가장 왕성한 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학년에서 돋보이는 사고 능력은 상상력입니다. 사고라고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실 겁니다.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게 무슨 사고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생산성의 끝판왕인 창의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바탕이 되는 능력입니다. 과학과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를 이루고자 한다면 머리 좋고 능력 있고 성실한 건 기본이죠.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기업, 국가 차원에서도 창의성을 외칩니다. 이렇게 창의성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린이의 상상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린이의 사고 발달에서 상상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의미인지 말입니다. 1학년 선생님 중에 교실에 천을 놀잇감으로 놔두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선물할 때 쓰는 도자기 천과 비슷한 재질인데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그 2배만한 크기의 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 천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학급에 놓아둡니다. 어린이는 친구와 놀잇감,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만 있으면 이야기를 만들며 재미있게 놉니다. 하늘색, 파란색, 연보라색 천 여러 개를 묶고 겹쳐 양끝에서 잡고 넘실대게 흔듭니다. 어느새 교실은 바다가 되고 천 사이사이로 어린이들이 돌고래처럼 쏙쏙 머리를 내밉니다. 어린이들은 집 만들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커다란 박스 안으로 들어가 문 달린 집을 만들기도 하고 천으로 천막 같은 집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목에 보자기만 두르면 정글집에 올라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흙과 모래로 밥도 지어 먹었고요. 베개를 안고 아가라고도 했고 수건을 허리에 묶어 포대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막대기는 칼이기도 했고 총이기도 했고 지팡이와 악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다운 순수함으로 그저 귀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놀이로만 보고 이제 학교 갈 만큼 컸으니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뒤 안 맞는 엉뚱함이라고 이러다 말겠지, 생각이 제대로 크면 나아지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 어려 생각할 줄 몰라 그러려니 하십니다. 뭔가 미숙하고 유치한 상태. 놀이처럼 재밌지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상상력은 그 이상입니다. 천을 가지고 바다놀이를 하며 파도가 움직이는 걸 알게 됩니다. 오고 가며 밀고 당기는 바닷물의 원리를요. 천으로 감싼 공간 안에서 집이 주는 정서를 직접 체험합니다. 상상력은 구체적 사고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캐폴딩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세상의 개념을 만들 수 있게 돕는 비계입니다. 너무 높은 곳은 점프할 수 없지만 한 단계만 도움을 받는다면 올라설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그런 스캐폴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란색을 이해하기 위해 바나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넓이를 이해하기 위해 저 어릴 때는 땅 따먹기, 요즘 어린이들은 레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더 흥미롭게, 더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상하다는 라틴어 이미지너리, 그리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만난 것들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두는 것입니다. 그림적 사고의 시작이고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바탕입니다. 많은 그림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을수록 새로운 것을 만날 때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지요. 배운다는 게 어린이에게 상상력 같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로 다가온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통합교과에서는 상상이라는 주제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미술활동으로, 몸으로 상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학년 어린이에게 이야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 앞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1학년을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을 올려다 보느라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야기에 푹 빠져 입을 헤 벌리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지어내도 되고 근처에 있는 동화책 한 권 들고 읽어줘도 됩니다. 어린이는 재밌으면 깔깔대고 웃고 갑자기 손을 들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은 영화를 보며 몰입을 하죠. 하지만 영화가 조금만 엉성해도 몰입이 깨지기 쉽습니다. 캐릭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던가 CG가 좀 티난다 싶으면 다시 영화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그저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야기에도 쏙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굉장한 카메라 기술이 없어도 어린이의 상상력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상상력으로 힘을 받은 어린이의 뇌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납니다. 상상력은 한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지요. 무엇이나 될 수 있고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빗자루는 마녀와 연결되고 호랑이의 속성이 모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호랑이는 맹수지만 모성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전 이걸 모래놀이를 배우며 알게 되었는데 어린이는 그냥 알더라고요. 머릿속은 뒤집어 쓰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동화책 호랑이를 금세 떠올리거든요. 거기다가 멸종되어 사라진 공룡은 다시 살아나 길거리를 쿵쾅거리며 다닙니다. 어린이의 상상 속에는 이것은 저것과 어떤 특성으로 이어지고 저것과 이것은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상징과 메타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곧 구체적 개념으로, 구체적 개념은 실증적 증명으로, 실증적 증명은 범주화에 의해 논리적 결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이 가지는 질문에 답을 할 준비를 합니다. 생명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가? 정의와 도덕은 어떤 모습인가? 삶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지향점은 무엇인가? 같은 추상성 말입니다. 콜보그도 후인습 수준의 도덕성은 원칙과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우리입니다. 삶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 의해 상승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은 어린이가 사는 삶이고 사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이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물결 위에 부서지는 햇빛 같아 보여서 바다를 상상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집이라는 천으로 작은 공간을 만들어내어 가까운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처럼 감각이 상상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름답다고 재미있다고 신기하다고 느낀 정서가 놀이처럼 어린이의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사고 발달은 감각과 정서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제대로 배움으로 남지 않습니다. 1학년 어린이 학습은 교실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이루어지지만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역동적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학교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 교육이고 꼭 배워야 하는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1학년 어린이에게 이야기와 상징이 가득한 배움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언제나 그럴 순 없지만 초등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어린이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보호자도 그러셨으면 합니다. 1학년 어린이를 딱딱한 문제집이나 학습지에 묶어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다운 순수함, 엉뚱함이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공부인 겁니다. 나중에 창의성 교육 따로 하는 것보다 지금 상상력이 충분히 꼽힐 수 있게 개념 학습을 덜 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적기 교육의 팁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판단은 어른의 몫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상과 생각들 속에서 보편적인 걸로 묶여 있는 거, 보편성에 대해서 합의하고 합의했으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남자는 씩씩하고 강해야 한다는 개념, 관념을 가집니다. 그러면 울면 안 됩니다. 눈이 뻘겋게 달아오는데도 참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울어도 돼. 안 돼요. 애들이 놀려요. 또 다른 어린이는 자주 웁니다. 자꾸 웁니다. 상황이나 자기 감정이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눈물부터 납니다. 울음 때문에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눈물 그치고 눈물 그쳐야 이야기를 하지. 울어도 된다는 건지 울면 안 된다는 건지. 앞의 사례에서는 울어도 된다고 하고 뒤 이야기에서는 울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두 경우 모두 눈물이 나는데 말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니요. 개념에 얽매이지 말라고 울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는 걸로 자신의 욕구를 남들이 알아서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 같을 때 울지 말고 자신이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싶으실 겁니다. 평소 행동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교육의 시작은 관찰입니다. 또 누가 그걸 판단하는지도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사고 발달에서 판단력을 먼저 발달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개념적 사고와 판단력은 어른의 권위로 안내되고 보호받아야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모습과 수많은 생각들을 미리 칸을 만들어 책장 속 책처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어린이라도 어린이기에 책장이 크지 않습니다. 더 많이 담아두고 더 넓게 펼쳐둘 생각들을 가둬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개념과 판단은 마치 서랍이나 상자 같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어린이의 삶은 어른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거부감이 들거나 낯설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의 판단이 어린이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살펴보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 배웠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배움이지 마땅히 갖추어야 될 사고 능력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온전히 책임지기엔 아직 어립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내가 선택했으니 네가 책임져야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냥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과정이 벌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착오가 실패가 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실패가 깨달음이 되는 때가 어린이 시기였으면 합니다. 이건 1학년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이 시기 내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어린이에게 묻고 어린이에게 선택하는 게 보호자로서 어른으로서 잘 몰라서 모르는 부분에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닌지 잠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원에 다니자 하면 어린이가 싫어할까봐, 그 싫어하는 마음이 보호자를 향할까봐, 이번 여행 계획을 내가 정하면 여행이 재미없어질 경우 아이가 원망할까봐 이 옷을 입고 나가라고 했다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내 책임이 되니까 하는. 책임지는 사람은 판단하기 위해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까? 차라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하자 결정했으면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원망도 듣겠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듣지만 결정은 보호자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체육을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날씨나 활동을 고려할 때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실에서 하면 좋을지 체육관, 운동장, 장소 고민이 될 때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운동장이요? 체육관에서 해요? 교실이 더 재밌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손을 들어 다수 의견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의견과 내 판단을 종합해 오늘은 교실에서 하겠습니다. 합니다. 어린이는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듣고 있던 1학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린이의 뜻을 따를 것인가, 교사가 결정해도 되나 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린이를 성장시킨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린이와 생활하면서 신념이 묘하게 어긋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이끄는 방향이 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특히 몇몇 어린이에게는 재미있는 일이지만 더 많은 어린이에게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막상 선택한 것을 하면 어린이는 예상과 달리 혼란스러워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육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생님이 결정할 거예요. 하고 선언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1학년 어린이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 중심성으로 욕구에 갇히면 지금 꼭 하고 싶은 마음에 떼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교사가 판단하기 시작하니 어린이들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워하더랍니다. 줄넘기 하기 싫고 달리기 하자던 어린이도 처음에 쭈뼛거리다가도 곧 줄넘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린이가 선생님 뭐 하고 싶어요? 조르면 다른 어린이가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먼저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 교실에서는 교사가 어린이를 위한 판단을 한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린이는 주장하거나 떼쓰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과 여러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와 어른의 권위로 어린이의 판단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성으로 아직은 부족한 세상 지식으로 덜 익은 도덕성과 사고력으로 큰 집을 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상상력은 충분히 허용해주고 판단력은 넓게 보호해주자는 뜻입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